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제도 알려드립니다. 부산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연봉 기준에 따라서 10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요.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도 시작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이만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제도가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는 자기개발과 문화여가에 쓸 수 있는 100만 원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연봉을 받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도 확대됩니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0개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가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신혼부부들은 전세자금 최대 1억 원을 부산시로부터 무이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신혼이면서 무주택인 경우 3년간 이자를 지원받는데 자녀를 출산하면 2년씩 연장됩니다. 또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5%를 감해주는데 그 대상이 현행 만 3세에서 만 5세로 확대되고 임산부에게는 자비콜 택시 요금을 65% 할인해 줍니다. 한 달에 4번 최대 2만 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거가대교의 대형 화물차 요금이 2만 5천 원에서 2만 원, 특대형 화물차는 3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5천 원씩 내립니다. 여권을 새로 혹은 재발급할 일이 있다면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민원인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대기 인원이 많으면 실시간 대기 순번도 안내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번 총선부턴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부산에선 만 18세 3만여 명이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올해 총선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입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부산의 만 17세 인구는 3만 1,183명. 이들이 1년이 지난 오는 4월 총선에 만 18세 유권자로 편입됩니다. 부산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 비중은 그리 높지 않지만 1, 2천 표 차이 내 박빙의 지역구에선 당락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해운대구와 동래구, 기장군 등은 비중이 1.2에서 1.3%로 부산 평균보다 높아 후보별로 맞춤형 공약 마련이 예상됩니다. 각 정당들도 청소년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으며 만 18세 새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생기는 그게 일종의 키맨처럼 돼서 그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수렴하기 위한 움직임들은 어떻게든 생겨날 거고. 젊은 층이 대체로 진보 성향을 띠고는 있지만 만 18세 유권자는 아직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도 없어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 정당별로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합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가 소위 말하는 386 세대거든요. 586 세대.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의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권자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선거 전략도 보다 치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해운대 LCT 앞 산책로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가 한 달째 그대로입니다. 10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LCT 입주가 시작되자 벌어진 일인데요. 손을 놓고 있던 행정관서나 보란듯이 통행을 가로막는 업체나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앞 산책로에 어른 키높이로 설치된 흰색 철제 울타리. 지난 11월 말 한 건설사가 느닷없이 설치한 건데 한 달째 그대로입니다. 울타리 안쪽엔 가로등 3개가 설치돼 있고 바닥도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보행로로 사용돼 왔던 겁니다. 지난 2006년 고시된 해운대 관광 리조트 사업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사업을 맡은 부산도시공사는 A건설사의 땅 6,700제곱미터 가운데 일부만 편입하고 400여 제곱미터 대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행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어 수용이 안 될 경우 이런 사태가 예견됐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 부산도시공사, 이를 승인하는 해운대구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모두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해당 도로라 생각하고 그걸 안 했겠나. 지금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라 해보시면 이런 사달이 없을지 않느냐.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부지를 사들인 건설사는 일부 수용된 토지에 대해선 이미 6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이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10년 넘게 매수 청구조차 하지 않다가 갑자기 울타리를 쳐버렸습니다. 향후에 이거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상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한테 문서가 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거를 뭐 좀 회신을 해달라고. 해운대구청과 부산시, LCT가 부지 강제 수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지 매입 비용으론 수십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안일한 행정과 땅 주인의 이기적 태도로 해운대를 찾는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부울경 총선 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 한국당이 37.6%로 동률이라는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PK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물음에 민주당과 한국당 응답이 37.6%로 같았는데요.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이 48.7%로 정권 안정론보다 5.5%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당 지지도는 PK에서는 한국당이 37.5%로 민주당보다 2%포인트 앞섰지만 전국으론 민주당이 38.2%로 한국당보다 6.1%포인트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시 경쟁률 하락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 지역 4년제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3.5대 1로 지난해 4.68대 1보다 크게 줄었다는데요. 올해 신라대는 2.23대 1, 영상대 2.41대 1 등 경쟁률이 3대 1을 넘지 못했고, 동아대와 경성대의 경우 지원자가 900명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학령 인구 감소로 꼽히는데요. 올해 수능 응시생이 34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5만 명 이상 줄었고, 부산에서도 3천 명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돼지국밥은 왜 새벽 배송이 안 될까라는 재미있는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부산의 사업장 28만여 곳 가운데 전자상거래를 한다고 답한 곳은 6만여 곳이고, 전자상거래로 매출이 발생한다고 답한 곳은 0.9%라고 합니다. 경북이나 충북이 오픈마켓을 핵심 플랫폼으로 쓰는 것과 달리 부산의 중소기업 정책에 오픈마켓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O2O 운영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항이 지난해 수출 규모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부산항을 통한 누적 수출액은 1,537억 달러로 같은 기간 국내 총수출액의 31%를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액은 두 번째로 많은 1,497억 원인데요. 부산항이 2년 연속 1위였던 인천공항을 누르고 1위를 탈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와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섰는데요.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0.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추위가 좀 덜한 대신 또 미세먼지가 고개를 듭니다. 밤사이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인 데다 서풍을 타고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겠는데요.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탁하겠고요. 부산은 대기질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부산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립니다. 어제부터 동해안을 따라서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0도, 울산은 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초매식이 오늘 새벽부터 부산 공동어시장 위판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동어시장 박극재 대표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어시장은 한일 어업협정 타결 등 올해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가 오후 5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시장과 교육감, 언론사 대표와 기업인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더불어 부산 경제에 힘찬 도약을 기원합니다. 참석자들은 한일 무역 갈등 등으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딛고 새해에는 부산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부산에서는 호주 원주민 출신 작가의 독특한 기법의 그림 전시회와 사라지고 잊혀가는 것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사진을 확대한 듯,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흑백의 색으로 단순하게 표현된 그림입니다. 검은 바탕 위에 풀로 붙인 무수한 점들을 통해 작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제작 기법을 갖게 됐습니다. Each dot is a lens and it's about perception. It's about how we as individuals understand our relationship to a particular place, an idea, or our relationship to everything. 호주 원주민 출신의 작가는 자신의 역사적 뿌리에 대한 인식, 호주를 식민 지배한 영국인들에 대한 저항 정신을 표현하며 역사의 이중성에 대한 도전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록 숲 사이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공간. 50년 전 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시켰던 밤섬의 지금의 모습. 한국 노동자로 일한 할아버지의 삶을 재구성한 사진 등 사라지고 버려지고 잊혀진 것들이 사진을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현대 사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표현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작가가 가지고 있는 내적 경험을 통해서 표현 방법들 자체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특별한 내용입니다. 3명의 작가가 각기 다른 주제의 사진 작품과 함께 모인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 아쉬움들이 전시장 곳곳에 가득 찼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사하구 신평동 강변대로에서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하는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차량 운전자 42살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어젯밤 9시쯤엔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의 한 고가차로 아래에서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아 운전자 59살 B씨가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사하구 다대동의 한 음식점에서 연통 기름 찌꺼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영도구 복내동을 달리던 승용차에선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 썸은 어제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56대 55 한 점 차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BNK는 3쿼터를 38대 40으로 마치며 우리은행에 끌려가는 듯 했지만 경기 종료 1분 56초를 남기고 안혜지와 단타스의 릴레이 득점으로 54대 53으로 역전에 성공한 뒤 안혜지의 자유투로 2점을 추가하며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6승 10패를 기록한 BNK는 4위 부천 KB 하나은행과의 승차를 반경기로 좁혔습니다. 부산시는 성매매 집창촌을 폐쇄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 130명에게 앞으로 5년 동안 자립 자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는 자립 자활 지원 비용으로 1인당 연간 2,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부산시는 첫 해인 올해 3억 4천만 원, 내년부터 5년 차까지는 매년 7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총 34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운대 수영 동래구가 청약 조정 대상에서 해제된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서베이가 집계한 올해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권 현황에 따르면 이른바 해수동 지역의 분양권은 웃돈 호가가 최고 3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수도권 투자자가 몰리고 있어 규제 해제의 최대 수혜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부산역과 부산 신항역의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추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KTX 부산역을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결의대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유라시아 철도 관련 이슈를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장을 거듭하던 김해국제공항 이용 승객이 일본 불매운동 확산으로 인해 10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은 955만 7,800여 명으로 2018년 986만 6,800여 명보다 3.13%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일본 노선 이용률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김해공항 일본 노선의 이용 승객은 85만 9천여 명으로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1% 줄었습니다. 사하구 구평동에서 발생한 야산 붕괴 사고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동아대학교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서면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 4명과 붕괴 피해를 본 공장주 7명을 대리해 지난달 30일 국방부와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12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국방부는 사고 현장 주변 군부대의 관리 소홀 책임이, 동아학숙은 토지 소유주로서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와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섰는데요.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0.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추위가 좀 덜한 대신 또 미세먼지가 고개를 듭니다. 밤사이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인 데다 서풍을 타고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겠는데요.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탁하겠고요. 부산은 대기질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부산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립니다. 어제부터 동해안을 따라서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0도, 울산은 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